책을 많이 영상은 읽어서. 지금 틀어놨습니다. 네. 감각. 제가 이름은 지금 맞게 다 바꾼 거예요. 네. 목에 이물 좀 제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처음 듣는 피드백이었어. 그 케미가 맞는다는 뭐 그런 내용의 얘기. 그냥 네. 저를 빼고 나머지 세 사람이 뭐 맨날 싸우네요.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이렇게 서로 갈군 모드가 굉장히 유효해. 아 정말요? 그러니까 잘 갈궈야 되는. 너무 착한 모드는 사람들이 이 방송이 너무 착하다는 지적을 지금 개국 이래로 계속 듣고 있거든요. 아 착해야 되는. 네, 그 착한 방송을 사람들이 그닥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인지 다 알고 하니까. 네. 저도 지금 박대령 선생님한테 내가 너무 그러나 막 싶기도 한데. 맞아요. 그런 그건 전혀. 아니요, 괜찮으시면 계속 하시죠. 자려고 누우면 계속 생각나요. 네. 저는 제가 멋진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절대 굽히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 나르가 너무 불편했는데 제가 이제 나르인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르를 대하니까 너무 편해요. 네. 여기 다른 거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전혀 난 아니라고 굉장히 오랜 세월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불편하시죠? 커밍아웃. 왜냐면 나르가 조금씩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더한 나르들하고 같이 있으면 좀 짜증나요. 아, 난 또 여기서 이제 집사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이렇게 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 농담입니다. 맞아요. 더 센 나를 저도 불편해요. 이 구역 미친. 이거에게 미친년은 나여야 되는데. 그게 진짜 편한 거 같아요. 네. 아, 이런 얘기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아, 진짜. 진짜. 이런 너무 주제에 벗어난 이렇게 잡담 같은 얘기가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아, 당연하죠. 저는 잡담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 제가 좀 그런 거를 좀 따끔치 못하는 성격이 있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또 지금 컨셉 만들어가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은 이 얘기를 할 코너입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좀 별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그런 건 어려운 것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라는 게 잡담을 하면서 잡담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네. 방송국과 우리 차이는 뭐냐면 편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라디오 전문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의 멘트는 몇 분 안에 한다. 이 정도 설명은 뭐 2분 안에 이런 감각이 아직은 좀 없는 거죠. 저도 없고 다들 이제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 너무 이렇게 약간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기소개다 5분이다. 그럼 5분 타임라인에 좀 맞춰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 감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들어보고 나서 좀 길었다고 느끼면 아 다음번엔 이런 설명은 약간 줄여야 되겠다라고 약간 이런 서서히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외에는 편집을 해야 되는 이제 왜냐면 이 게스트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없잖아요. 라디오 방송에도 뭐 가수가 왔다. 그럼 방송은 다 자르잖아요. 생방 아닌 이상. 그래서 생방은 DJ의 능력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돌리거나 끊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작가도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분배해주고 몇 분까지 이걸 끝내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렇죠. 금방 끝내라는 사인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이제 편집이나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편집이 편집이 없으니까 큰일이네요. 근데 PD가 선생님, 있거나.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들어본다는 게 사실 방송을 이게 방송이 늘으려면 자기가 한 걸 다시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걸 다시 들어보는 사람은 제가 같이 녹음할 때도 방송이 진짜 확 늘어요. 전 다시 들어보긴 하는데 눈치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래 잘한 거겠지 그럼. 아니 근데 서기영 선생님이 감각이 있어. 지금 에너지가 딸려서 그런데 약간 스마트하고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에너지가 받쳐주면 더 좋을 텐데. 맞아, 저 진짜 에너지 조심하면 정말 차 펄펄펄 뛰어다니겠는데. 네, 이거 하시면서 받으셔야지. 진짜. 방송 자체로 들었을 때 에너지 적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에너지가 안쓰러울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방송으로는 처음 보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셨을 때 제가 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좋았을 때가 있었다는 걸 모르니까 방송으로만 들으면 그냥 뭐 기운이 없다라고 특별히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냥 차분하다 정도. 이전에도 근데 그러니까는 방송에 막 몰입하진 않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흩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막 되게 옛날에 에너지가 좋아서 잘했던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방송을 잘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데 에너지가 안 딸려오는 거고 그때는 뭐지? 급히 아니 이거 오묘한 디스인데요? 이거? 아니 그때는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아, 네. 약간 그냥 들렀다 가는 느낌? 아. 근데 같이 녹음하는 분들이 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사실 그분들하고 그때 누구야 박수현 선생님하고 누구지? 그 선생님이랑 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길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 오시긴 하는데 이게 마음가짐이 되게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거 뭔가를 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기왕 이렇게 모였으니까 조금 이렇게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첫날 오셨을 때 제가 성형 선생님한테 되게 인상이 좋았던 게 엄청 바쁘고 헐레벌떡 오고 그리고 제일 꼭 뒤에 상담이 있어서 제일 헐레벌떡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방송 이 전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오시더라고요. 네. 보통은 다른 분들은 보면 이제 답만 써가지고 오시는데 그래서 이 스마트함이 마음에 든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랬나 봐요. 네. 첫 모임엔 처음 녹음할 때 특히 더 그러셨고 박대령 선생님 이렇게 한번 듣고 피드백 주시니까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이거를 답을 못 드리고 수정도 못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지점은 말해주시면 그 예, 예. 이후에도 예. 그리고 여기서도 방송하다가 진짜 뭐 실명을 말했거나 뭐 그러면 얘기하시면 끊고 거기서부터 다시 녹음하는 것도 예. 있는데 네. 제가 찾아 듣는 것은 할 자신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듣다가 이렇게 이상하면 네. 분만 알려드리면 네. 아니면은 박대령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성스럽게 들으시는 분은 올라가기 전에 아예 파일을 미리 보내드릴 수도 있죠. 그 정도 성의 있게 한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사실은 패널들이 방송 올리기 전에 자기 걸 다 들어보고 내 거 이거 빼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네. 이제 제가 또 너무 어린 애들이랑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이 또 뭐 사정없이 다 빼달라 그러면 그것도 감당도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안 했죠. 예. 그리고 애들은 다시 자기 방송을 듣지 않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친구들한테도 자기 녹음한다는 걸 말하지 않아서 말씀하셨죠. 네, 제가 마케팅 망한 게 걔네들을 믿었는데 이게 사실 선생님, 퍼지는 게 선생님 그 말씀하셔서 저 되게 이렇게 좀 부끄러워 다시 듣다 보니 네. 이렇게 부끄러워서 네, 안 하는 거죠. 말하기 어렵구나 네. 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2급방에 올렸잖아요. 진짜? 이상이네. 올려서 2급방에 올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들어주니까. 나는 이번 방송은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직 못 올리고 있고 이제 오늘 방송한 것부터 이제 올리려고. 그리고 우리도 올려야지 늘어. 네,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 그 편집 잘하는 친구가 또 잠수 타가지고. 근데 유튜브를 정말 팟캐스트 그대로 네. 이 아까 그냥 저번에 네. 이 뭐지 슝슝 라미하고 제목처럼 이렇게 네. 사진 파일을 만들어준 그거 그냥 배경으로 해서 네. 쭉 오디오로만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오디오 파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근데 사람들 잘 많이 안 그렇죠. 화면이 없으면 안 보죠. 화면이 있으면 재밌어요, 진짜. 화면 그러면 우리 지난번 거는 그냥 올릴까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왜? 올리는 거요? 네, 올리는 거. 올리는 거야 그냥 올리는 거야. 그냥 올리면 네. 되고 썸네일만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요? 썸네일을 이걸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돼요. 네. 이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이제 제가 뭔가 부탁할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돈을 써서 아는 후배한테 뭐 그래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방송이 계속되려면 잘해서는 안 되고 시간이 문제돼요. 제때 딱 그냥 빨리 올려주는. 선생님 혹시 가능하세요? 그냥 편집할 거 없이? 그냥 편집 없이 그냥 파일로 해서 제가 네. 이걸로 찍은 거 네, 제가 보내드리면 네, 그런 걸로 해볼게요. 네, 지난번 거랑 오늘 하는 거. 용량이 되게 크긴 할 텐데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모르니까 단독에 알려드릴게요. 네. 진짜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주문이 많아도
이해해주시고 커피하고 해주시고 맨날 혼자 일하다가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런데 애들은 벌려놓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자기 옆에 약속이 있다고. 진짜 애들이랑 그 구성하기 마음이구나.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냥 기분이 괜히 깔아만 주시면 그 기분이 좋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전문적 상담자 역할 빼고는 다. 이 책을 이따가 참고 좀 할게요. 네네네. 그러면 그냥 시작할까요? 네. 핸드폰 모으는 거 하시고. 네, 핸드폰 몸으로. 뭐 이거나. 내 머리 위로는 항상 구름이 올려져 있는 것 같다. 잔뜩 흐린 날처럼 어깨가 무겁고 피곤하다. 하지만 남친 우찬이는 늘 맑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의 맑은 기운이 좋았다. 하지만 그래서 찾는 사람이 늘 많은 우찬이. 틈틈이 나에게 카톡도 보내고 자주 우리 집 근처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난다. 나름 최선을 다하는 저 친구가 끔찍이도 고맙지만 이상하게 만나면 화가 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답하며 한숨 쉬는 우찬이를 보면 더 짜증이 나지만 진짜 짜증나는 건 나 자신이다. 나는 또 그 말에 섭섭함과 미안함과 억울함이 밀려와 울고 만다. 우찬이는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준다. 그리고는 더 말이 없다. 나하고만 있으면 점점 더 말이 없어지는 우찬이. 결국 이 친구도 나를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니 더 서글프다.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건데 나도 더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때로는 엄청나게 공부하고 연습해서 요리도 해주고 잊지 않고 기념일을 챙긴다. 정말 우찬이는 그런 자잘한 것들을 고마워하는 걸까? 의리로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걸까? 앞동 아파트 옥상 문이 열려있는 걸 봤다. 그냥 거기로 뛰어갈까? 수면제를 모아둘까? 기분이 자꾸자꾸 내려가면 이런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꼬리를 문다. 오늘 밤도 집 앞 계단에 쭈그려 앉아 우는데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끌려 들어간다. 실컷 먹고 웃고 떠들고 잠들어 버렸다. 그냥 나도 잠들었나 보다. 동이 터온다. 오늘은 하얀 밤이 아니라 베개 위에서 까만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았다. 고마운 사람들이 나를 끌어올린다. 발목에 힘을 주어본다. 내 마음 끝도 없이 처져 있던 긴 발목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나게 되었군요.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다고 말을 하려는데 사연 그 편지 읽으시는 게 너무 짠하고 또 이렇게 쏙 빠져들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2주 만에 뵙는데 되게 금방 뵙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네, 네. 각자 혼자 상담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또 만나니까. 네, 맞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또 막 멍하니 이렇게 하루들은 잘 안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지나고 보면 또 할 일 없이 정말 1주, 2주가 휙휙 지나가 버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외출이 자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네, 집에 있으면 시간이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에서 뭐 하세요, 제나님은? 네, 저는 주로 집에서 잠을 많이 자고 있습니다. 진짜 안 했던 거 하시는구나. 네, 제나님. 네, 오늘 주제가 우울이라서 이제 저한테 와닿는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요즘에 약간 이제 많이 지쳐 있다라는 게 우울한 상태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많이 쉬면서 나머지 시간에 쓸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싶네요. 네, 네. 아, 슝슝님은?
저도 뭐 회사 출근해서도 사실 일이 많지 않아서 네. 책을 읽고 있고요. 오. 그래서 조금 내담자 분들과도 저는 가벼운 상담이나 약간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그러니까 묻거나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실이 아니라 같이 한강 걸으실까요? 석촌호수 걸으실래요? 하고 어머. 그렇게 30분 40분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분석가들이 음. 하는 그런 상담인데. 네? 완전 선진국형이군요. 네, 유럽형. 아 네. 그렇군요. 네. 또 제가 상담실이 답답해서 아. 네. 어, 대령 쌤이 아니죠. 라미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는 좀 바쁘게 보냈고요. 원래 일이 좀 적어졌다가 이제 네. 이번 주는 하고 있는 어떤 재단 사업 때문에 이제 이 지난번 말씀드린 사회적 고립 청년들 사업 때문에 갑자기 좀 바빠졌습니다. 정신 없이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약간 불안해지는 거 있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이 부족할 때 자신감이 좀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혼자서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그런 걱정 같은 것들 때문에 조금 불안했습니다.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그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네. 되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네, 제가 좀 멋지긴 합니다만. 그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먹고 살려고 이제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네, 말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되게 네. 근사한 일 같아요. 예. 좀 우리가 덜 먹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상담사의 보람이란 게 누군가를 그 영혼을 먹이면서 우리의 신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서 덜 먹지 않고 좀 많이 먹으면서 살아보고 싶기도 네. 하지만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땡기는 대로 먹고 있고, 이거 부끄러운 고백인데 사실 저는 약간 채식주의자이긴 하거든요. 플렉서블이라고 선언하긴 했지만 한때는 채식만 위주로 막 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엔 육식이 또 너무 땡기는 거예요. 몸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좀 양심에 걸리긴 하지만 뭐 내가 언제 그렇게 양심적이었다고 그래서 몸이 원하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지나가다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중에서 채식이라고 해놓고 육식하고 있냐 라고 그냥 보시면 비난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요즘 상태가 안 좋구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려고 그러는구나. 네, 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부터 라미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그 운둔형 외톨이나 그 외로운 사람들한테 그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는지 사연이 있으신지. 저는 무대 공포증이랑 이제 무대만이 아니라 사람들 갖고 얘기할 때 지금도 사실은 좀 잘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는데 이럴 때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막 덜덜 떨면서 한다거나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근데 그게 심해지면 집에서 안 나오게 되거든요.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한 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상담사들 중에 개인의 어떤 과제를 잘 승화시켜서 훌륭한 상담사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심리학사에서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꼭 개인력이 있잖아요. 네. 프로이트도 사실 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좋고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서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를 질투했던 경험을 삼아서 네, 프로이트 컴플렉스를 만들었다고 하고 네. 다 자기 문제 극복하려고 상담 분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공부하면서 또 배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막 석사 논문 주제 까면 다 자기 거잖아요. 한번 까볼까요? 저는 제 석권 업무는 부부의 희생이거든요. 제가 희생을 엄청 안 하니까. 그렇게.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되게 희생하는 사람을 원하셨던 그런 건가요? 그렇죠. 희생을 잘 못하니까 희생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저의 희망사항을 담아서 그 주제를 담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분은 엄청 또 희생 헌신 하시는 분인데 주제가 어떻게 또 그렇게 갈 수 있었는지.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희생을 별로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희생을 먹고 사나 봐요. 너무 좋은 팔자라는 어. 생각이 네, 듭니다. 그죠. 남들 보면 공주병 팔자인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또 않겠죠. 네. 네, 그죠. 저도 뭔가 쓸모가 있겠죠. 아, 네? 아니 그렇진 뭐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면 그 남편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하고 반찬 저는- 빨래 이런 거 잘하시나요? 그러니까요. 반찬, 빨래, 뭐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 남편이 다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행복. 그쵸. 우리 남편 마음 편하게 해주고. 아, 그럼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우리 네. 남편은 굉장히 즐거운 기분으로 버리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뭐참 나가다가 뒤에 네. 뭘까 하고 궁금해지기 우리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게 그림자 노동이잖아요. 네네, 그쵸. 네. 존중받아야 하는 노동입니다. 네. 너무 잘 붙였다 그 이름. 사실 가사 일을 보고 붙이는 명칭이긴 했는데 네. 네, 저는 그 수치심 죄책감이 사실 적사 논문 주제였고요. 되게 부끄러움이나 자책 이렇게 해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습관이 20대 내내 있어가지고 그게 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는 재미 연구소도 정말 재미없이 아주 2m짜리 횡단보도도 신호 안 바뀌면 아무도 없어도 못 건너가는 사람이어서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좀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면서 늘 의미랑 진지만 빨지 말고 살고 싶다는 마음에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구나. 연구소도 사는 재미 연구소. 네.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연구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미 슬픈 얘기가 있어요. 노는 걸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못 노니까. 저는 슝슝님을 처음 뵀을 때 되게 이제 이미지랑 차이가 있었던 정말 사는 재미 연구소를 하시는 분이라서 네. 정말 재밌게 살고 되게 방방 뜨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조용하셔서 네. 그 갭 차이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저도요. 네. 아, 그랬군요. 인상이 너무 그 카톡 같은 데서만 뵙다가 실제로 뵀을 때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저는 랜선 인싸. 네. 아. 그러니까 랜선 인싸 같은 느낌. 진짜. 지난번 팟캐를 네. 녹화할 때도, 녹음할 때도 저는 되게 붕붕 뜨실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되게 조용히 계셔가지고, 네, 네. 네, 조금 실망했는데. 아, 네. 오늘 좀, 고맙습니다. 예, 지난번에 실망을 좀 메꿔줄 정도로 활약을 좀 해보시기를 아, 기대하겠습니다. 아니요. 최근에 제 삶의 기조가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신 건가요? 네네 저는 그냥 어. 저 자신으로 밀고 네.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되니까 네. 저분을 볶는 네. 걸로. 네, 제가 열심히 들볶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형아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 멘트 하지 말랬는데. 네, 우리 남희 왕자님께서는 네. 어떤 석사 논문을? 저 발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아. 그 그룹 상담으로 논문을 썼거든요. 혹시 제 주제로 음. 제일 많이 떠는 인간이 저를 구하기 위해서 네. 그 논문을 썼죠. 그러시구나. 저는 석사 논문은 정말 그 학습 전략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 분석인데 제가 뭐 어. 그런 거에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저희 교수님이 너무 시키고 싶은 거를 하셔가지고 박사 논문 쓸 때는 그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썼어요. 근데 그게 또 공립대안학교에서의 네. 그 학생들의 적응 요인, 이제 청소년에 관심 네, 많아가지고 그렇네요. 네. 그 처음 이제 그 공립대안학교를 꿈타리 학교라는 학교를 처음 나라에서 한번 시험 삼아서 그 만들었는데 거기 제가 우연히 질적연구 수업을 가면서 한 4년 5년간 출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쓴 내용.
제가 어. 약간의 안티소셜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부적응 어, 그에 적응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희님은 좀 그런 부적응에 스스로도 약간 부적응자가 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파케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사회에서 보면 돈도 안 되는데 막 열심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나름대로- 적응을 못하는 거죠. 나를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사회에. 아니 제가 알기로도 막 대기업 상담실에서 훨씬 더 막 그 비싼 연봉을 제공하면서 와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다 뿌리치시고 아, 지금 이렇게 파케를 하시는 것만 봐도 부적응의 한 단면이 아닌가. 네, 사회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예, 그죠. 돈을 쓰면서 막. 예, 그죠. 돈을 쓰면서 네. 기존 질서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투사의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렇군요. 네. 돈 많이 버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방법은 모르지만 들어서 기분 좋은 걸로.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논문들이 다 자기 주제를 확 드러내네요. 네. 그렇네요. 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담사 얘기를 들으시면서 네, 이런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상담사가 또 어떻게 이 많은 내담자들을 또 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지 참 신비한 일이로구나를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저희를 보면서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꿈과 희망들을 가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모습을 내놓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년분 누구라도 또 용기도 되고 재미를 얻으시도록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고- 겸손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네.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네. 오늘도 저희를 까고 있는 시간으로 또 녹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담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여전히 이 셈바식스에는 셈바식스 골뱅이 네이버닷컴에는 사연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저희가 또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뭐 각자 상담실에는 사연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연을 그대로 내보내진 않고요. 저희 머리를 모아서 사연들을 각색해서 일단은 진짜 레알 사연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렇게 준비를 일부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사연 소개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늘. 네, 딴 분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시간상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일하는 30대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7년째 하고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공부는 썩 잘 되지 않아요. 집중이 안 되고 차분해지지도 않고 많이 우울해요. 우울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있었는데 오랜 시간 기가 센 가족들과 지내면서 소심한 저는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임용고시 공부가 계속되면서 우울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나이 드신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주위에서 자꾸 몇십 년 후에 제 모습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를 바라고 계세요.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냥 기간제 교사로 살든 임용고시에 붙든 떨어지든 뭘 하든지 간에 괜찮다고 말해주고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제 모습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주위에서도 제 스스로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긍정해주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공부가 잘 안 되면 자책을 하고 스스로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순간순간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그때마다 나약해져 있는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네요. 소심하고 용기 없는 제가 주위 사람들의 저에 대한 바람을 뿌리치거나 거부한다는 것도 버겁게 느껴져요. 제가 진정 바라는 것은 저의 자유일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일까요? 왜 저는 제가 바라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된 것일까요? 네. 너무 정말 마치 그 저의 내담자의 사연인 것 같은 이 30대,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겪고 있는, 혹시나 내 사연을 갖다 쓰셨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이런 네. 임용고시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네, 20, 30대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10대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초중고 마치면 되고, 그리고 뭐 대학교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정해진 대로 쭉 가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그 대학을 가지 못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때부터 내 인생을 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임시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취업 준비생을 한다든지 그런 거여서,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 실업의 문제가 높은 거랑 맞물려서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이 온몸으로 떠안아야 되니까 그렇게 힘든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 싶기도 네. 하고요.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정말 취업 준비생 20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층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약자의 모습을 대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도 취업 준비생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목수하면서 아버지 목수일 돕는. 예, 네. 그죠. 아버지 목수를 물려받은 거지 실제로 음. 자기가 그 목수를 한 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막판에는 또 막 돌아다니고 내팽개치고 식구들 그쵸. 먹여 살리지던 동생도 줄줄이 있는데. 예, 아, 예, 그죠. 그 정도로 이제 그 뭔가 정해지지 않는 불확실한 상태를 버텨야 한다는 것이 예,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20대들은 시간도 돈도 너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하다 보면 되게 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다는 걸 알고 결말을 알면은 아무리 힘든 일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밥을 먹고 있어도 이 삶이 이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너무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내가 지금은 뭐가 없지만 좀 애써서 뭐 구직을 하려고 해서 알아보면 자리가 있고, 좀 애쓰면 뭐 기술 조금 배우면 먹고 살 수 있어 이러면 몰라도 이제 구조 자체가 뭔가 일자리 자체도 부족하고,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렇게 개인 탓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능력이 예, 모자라서. 예. 그래서 그 당사자도, 이 사회에 나온 당사자도 본인 탓을 자꾸 하게 되고,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도 자꾸 은근히 네가 뭔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회에 유달리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은 뭐 행복 지수 1위라는 국가를 봐도 뭐 부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 뭐 인도 이런 나라 보면은 한 번도 선진국이었던 적이 없고, 또 뭐 우리나라보다도 어쨌든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열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행복할 수 있고, 또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는 잘 살다가 우리나라보다 한때 선진국이었다가 경제가 이제 망가지면서 후진국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진 그런 나라도 있는데, 그런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불행해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잘 되든 못 되든 이건 다 개인의 문제다 라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 탓을 하게 되는 자책감이 되게 큰데, 그것의 뿌리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 내담자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내가 나를 네. 바라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잘하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유 뭐 왜 그런 거 실수를 했니, 네가 좀 더 잘했어야지, 이렇게 뭐 은근한 비난과 질책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잘되라고, 다 너 잘되라고 했던 말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비난이고 질책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내재화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사소한 실패조차도, 그리고 나만이 겪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그런 실패인 경우에조차도 자기 자책을 하기 때문에 자책하는 습관들이 이제 우울로 연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극소수의 합격자들만이 네. 되게 좋은 일자리에 가는 구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좋은 일자리도 사실은 그 좋은 일자리들이 또 많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또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등은 지쳐서 죽고 2등 이하는 이제 말 그대로 무능력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사회 구조적으로 좀 더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있었으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또 요원하고 먼 일이기도 해서 저는 이렇게 어떤 좁은 문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일단 지금 계신 환경 자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책이라든지 우울을 더 가중화하는 환경, 또 계속 평가하는 환경, 또 성공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는 환경 속에 계속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울해서 오히려 그 성공 쪽으로 갈 수 없다면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환경으로 옮겨 가서 머무르는 건 어떠냐는 얘기를 사실 좀 하게 되는데, 뭐 실제적인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가끔은 뭐 글쓰기 수업이라든지 뭐 그림 실력이 어떻든 그냥 그려보는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면서 나 말고도 공무원이 아니고 직장인이 아니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벌어도 그냥 나름 즐겁고 재미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면 또 조금 다른 삶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초중고부터 이렇게 쭉 경쟁사회만 경험한 사람일수록 운 좋게 그 경쟁사회의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계속 좌절하는 경험만 하게 돼서 저는 다른 경험을 하기를 조금 권하는 편이고요. 네, 적게 벌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저 자신부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예, 안타까운 게 그 주변에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모델이 있었어요. 제 주변 선배들, 뭐 동료들, 후배들이 뭐 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과를 바꿔서 뭐 나이 들어서 다른 일을 도전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나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지 또는 방황을 뭐 최소한 3년, 5년씩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제가 다녔던 심리학 대학원도 40 넘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종종 있었고 해서.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제 나이에 어떤 취직을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업들 이외에 다른 직업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또 어떤 다른 루트 몇 년씩 놀고 그래도 방황해도 괜찮게 굶어 죽지 않는다는 최소한 그런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누군가의 모습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네. 있는데, 어릴 때부터 네. 공무원이 철밥통이야, 최고야, 그거 아니면 너 먹고 살 수 없어, 네. 그렇게 맞아요. 선생님이 최고야, 뭐 이렇게 맞아요. 배우다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유연하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저거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뭐 자연인이 좋다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일부러 보지는 않지만 채널 돌리다가 거기에 걸리면 꼭 보게 되는데, 정말 그 자연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냥 이제 거기 나오는 분들은 되게 수입은 적은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즐겁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좋은 거 하면 된다고 하고, 먹고 사는 거는 자연이 해결해 주니까 뭐 꼭
화려한 식단을 드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에 좋은 것도 챙겨 드시면서도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꼭 그런 사람이 많이 뭐 대책이라는 건 아니지만 꼭 우리가 원하는 남들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내가 내세우기에도 당당한 그런 직업을 가져야만 행복한 건 아니니까.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그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이제 그런 게 되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정말 일자리는 없지만 이제 우리 국민이 꼭 생산자가 아니어도 소비자로서 기능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는 시대가 올 것도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불로소득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에서 어떤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뭐 한정된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괜찮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뭔가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은데 네. 근데 이 사회가 차별이 심하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면 부끄러워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를 떠나서 이게 부끄럽고 안 부럽고 이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선택하기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런 차별도 같이 해결이 돼야 좀 더 많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90년대생을 이렇게 파악해서 90년대생을 이제 리딩해야 되는 리더 교육을 준비해라라는 이제 지령을 받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 80년대, 90년대생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친구들이 90년생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진 생각과 좀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긴 하더라고요. 뭔가 하나의 고정된 직업이 나의 평생 내 정체성을 이제 대변할 수 없다는 걸 미리 알아차린 세대라 조금 다른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약간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렇게 어떤 특정 이제 뭐랄까요 좋은 직업들이라고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윗세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되뇌이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살 세상이 내가 경험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하는 내가 이거 해야 돼 공부해야 돼라고 하는 게 이 아이들한테 전혀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정답이었으니까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제가 참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정답이었던 것들이 정말 오답투성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례 속의 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례 속의 자녀가 내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답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세대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막 되게 깝깝해하죠. 저렇게 빈둥거리고 핸드폰 볼 거면은 나가서 무슨 알바라도 하든지 맞아요.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요새 애들은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산책 이런 거 막 하라 그러고 뭐 자연 가서 뭐 아이들 유튜브 보고 있으면 네.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해도 제 습관으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너 만들어 볼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비자인 걸 그대로 못 두고 생산자가 되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봤으니까 너도 네. 채널 하나 만들고 너도 네. 뭐라도 올려 이렇게 즐기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네, 그죠.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의 시대를 저희도 끝물을 봤으니까 마치 그 습관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소비하는 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걸 사실 기성세대가 못 받아들여서 그 세계에 마음껏 활기칠 수 있는 젊은 분들을 저희가 오히려 가로막는 걸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둘이 또 하는 얘기는 생산자가
소중한 시대는 우리로서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생산자를 하고 아들은 소비자로 살게 그냥 두자. 지가 생산자를 하겠다고 하고 지가 또 뭐 생산자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직업이 현재의 직업군 중에서 유망한 직업이 몇 개가 되겠으며, 그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직업군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군에 우리 아들이 능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아마 미래를 생각하면 실업률은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비자발적인 실업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비관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소비자로 존재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람이 할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젊은이들의 제1 지방이 임대업자. 예, 재벌 3세 임대업자. 네. 예, 그래서 그렇죠. 부모가 그런 그까지는 못 해주더라도 최대한 아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물려주자 라는 게 그렇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예, 그래서 뭐 괜히 생산자 만들겠다고 막 학원 보내고 공부 안 하는 애 데리고 공부하라고 막 잔소리하고 뭘 좀 만들어 보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녀하고 갈등을 일으키느니 그냥 미래는 알 수 없고 너는 너의 역할을 하고 엄마 아빠는 아빠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 예, 그래서 부모님이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했으면 계속 버시고. 예, 우리가 벌고 우리 아들은 뭐 생각이 없으면 그냥 넌 너 생각대로 살아라 이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사실은. 그쵸. 불안해서 네, 어떻게든. 재나님 정도만 할 수 네. 있는 거고 네.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게 맞아요. 되기까지는 정말 그죠.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또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 애를 망친다. 특히 우리 시부모님들이 걱정되시겠죠. 많이 진짜. 걱정하고 있어요. 저 네. 며느리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자기만 바쁘고 네. 자식은 팽개치고 네. 막 애가 타시겠죠. 그렇죠. 네. 그 하시는 말씀이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어요. 그럼 네, 좋은 대동과. 애팔자죠 뭐. 네, 애팔자죠. 예. 근데 또 그게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도 합니다. 저희 큰 애를 그래서 나는 공부를 어릴 때는 너무 안 시키겠다 하고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진짜 뭐 받아쓰기 같은 거를 60점 맞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자기가 언젠가 하겠지 그렇게 냅두고 학부모 면담을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예체능이나 시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 얘는 담임 그냥 선생님 뭐예요? 얘는 됐고요. 예체능이나 시키세요. 근데 왜 옷을 그렇게 입히냐고 또. 근데 얘가 약간 좀 이게 빨라가지고 입학할 때 공주 옷들을 쫙 사줬는데 그런 거 안 입고 이렇게 바지, 양말도 검정 가까운 그 어두운 그런 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저 집은 뭔데 여자애를 저렇게 보내나. 걔는 걔딴에 그게 멋이었는데 그래서 옷은 좀 잘 입혀서 보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무례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시켜서 또 우리 애가 저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겠구나 생각하니까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소신이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뭐 견뎌야 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어른인 나한테도 이렇게 막말하는데 뭐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떠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예쁜 옷 많아요 이렇게는 했는데 뭐 선생님은 궁색한 변명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집 주소를 이미 다 보시고 사줄 수 있는데 왜 안 사주냐는 뜻인지 뭐 아파트에 사는데 뭐 그런 뜻인지 뭐 도저히 그 의중을 헤아릴 수가 없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면담이었어요. 1학년 첫 면담. 이상한 선생님 만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상 선생님도 있고 요즘 선생님들은 전반적으로는 많이 좀 깨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그렇게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막 다시 30점 맞고 막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난리치셨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아이들 잘 크면 된다고 그러고 요즘에 이제 그래도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 저희 아들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각 과목 이제 뭐 영어, 수학, 과학 뭐 이 정도만 이제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보고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익숙한 네, 말인데. 그래서 공부할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과연 선생님은 하시는데 학교 선생님은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이렇게 뭐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 말만 믿으면 우리 아들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외 선생님 말 들으면 우리 아들의 현실이 드러나고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마음을 느긋하게 같이 하고 남편하고도 얘기도 하지만 막상 과외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이 별로 그렇게 공부에 의지가 없어요 라는 말 들을 때는 또 살짝 걱정이 또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불안함이 올라올 때 또 자기를 또 진정시키는 이게 내 불안이 올라왔구나 이 불안은 우리 아들은 느긋한 것이 장점이다. 아무 걱정 없는 것이 우리 이 아이의 긍정적인 면일 거다라고 다시 또 불안이 올라오는 제 마음을 또 막 달래면서 그러면서 보내고 있어요. 이 사연을 좀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네. 온 것 같은데 맨 끝에 이 내담자가 자기 호소 문제를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제 주위에 대한 바람을 뿌리치거나 거부할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에서 상담실을 만약에 오셨어도 되게 큰 일인 거죠. 뚜렷하게 뭘 바라는지 모르고 우울하기만 해서 오시기만 해도 많은 걸 통찰할 수 있을 텐데 상담실에 오실 때는 또 이거보다 상태가 나쁜 채로 한번 뭐 정말 자살 충동을 느껴서 시도를 해봤다거나 이런 경험,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가는 과정이 평생 걸쳐서 할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담실에 오셔서 상담사 선생님들하고 할 게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좀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지만 임용고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저는 선생님 꼭 돼야 됩니다. 그게 꿈입니다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여지껏 그 제대로 통찰을 해서 살아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원하는 기대랑 주변의 기대랑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나의 그 자아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하면서 그 다음 삶은 진짜 본인이 바라고 살면서도 재미있는 삶을 사시도록 이렇게 좀 상담도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되게 중요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는 방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싶다. 이분이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지금은 아직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벗어나고 싶고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고 싶고 또 내가 지금 뭐 할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고 싶다. 이제 출발점이시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만약에 뭔가를 정리하면서 이분에게 한마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기대나 이런 것들을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계속 좌절시켜 오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좀 우울하게 만들고 실망스럽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나 내 기대에 좀 부응하는 선택들을 아주 작게부터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친구면 당장 그만두라고 합니다. 친한 친구라면 네. 공부 때려치라고. 그럼요. 그거 말고도 다른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 1부의 이 사연 함께 고민해요를 마치고요. 또 다음 녹음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알찬 수다방에서 슝슝님의 코로나로 맨날 보는 가족끼리 하는 보드게임 추천 네 진행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000 정도 됐을 때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오거든요. 음. 그래서 서기영